도대체 왜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마마셋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조금은 무례한 질문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린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냐고 묻는 건 어쩌면 실례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요, 제가 드린 이 질문 속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당신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전제가 질문 속에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확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확언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좋은 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만약 여러분께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예, 아니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왜라는 부사 하나를 붙인다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질문의 주도권은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죠. 우리의 뇌는요, 질문을 받으면 그에 맞는 대답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뇌는 설계되어 있어요. 반드시 질문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애쓰죠. 답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답을 내놓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 우리에게 던진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을 만들고 몰랐던 내 잠재의식을 발동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고요. 밥도 먹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제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때 스스로에게 도대체 나는 왜 아침마다 행복을 느끼는 걸까? 라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물어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요, 우리가 아침마다 행복한 이유를 찾게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숨겨진 행복을 찾아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소하고 작은 행복까지 만들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질문형 확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이룰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라고 질문하면 아픈 이유를 끌어당길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라고 질문하면 잠재의식이 건강한 이유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졌다. 이런 확언들은 분명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끌어당기는 좋은 확언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누군가는 변화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확언을 종이에 써서 붙이고 매일 외침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 또한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내가 그 믿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증도 없고 물증도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느낀 경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손과 입으로는 확언을 쓰고 외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학습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죠. 하지만 질문을 통한 확언은 평범한 확언과 달리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즉각적이죠. 질문은 나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줘요. 우리들이 할 일은 그저 질문을 반복하고 내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은 살이 배기죠. 저와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질문으로 확언을 만들어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할 때부터 확언을 시작해 오전, 오후, 취침 전으로 나누어 확언을 수행합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왜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가? 네, 저 고백하자면요, 시간 관리 진짜 못했습니다. 분명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끝맺음을 못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능률이 안 올라. 딴짓도 많이 하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확언을 외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상태를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언을 통해 뚜렷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왜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가?
이 의문형 확언 자체가 목표를 이뤘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확언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 내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확언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제가 바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확언은 반복입니다. 우리의 뇌 속 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요. 단기 기억은 해마라는 곳에서 처음 저장이 됩니다. 이곳은 쓸데없는 기억은 바로 지워버리죠. 네, 리셋해버려요. 근데요, 어떤 기억들은 되뇌 피지를 거쳐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집니다. 어떤 기억들일까요? 바로 특별한 기억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억들이요. 그러면 장기 기억 장치는 어떤 기억들을 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까요? 바로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주입된 기억들입니다. 우리가 확언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는요, 처음 가졌던 목표를 매일 잊어버리고 있어요. 매일을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슬프죠?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공감하실 거예요. 노트에 써놨는데 그 노트조차 안 봐. 이미 뇌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그러잖아요. 항상 목표는 진짜 멋있게 세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내 목표였는지도 망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언을 꾸준히 반복해서 우리 세포 구석구석에 새겨야 합니다. 목표를 이룬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우리가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확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책 어포메이션의 저자 노아 세인트 존은 4단계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어폼하기.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부디 잠시만이라도 마치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으로 마음 갖습니다. 어라? 왜 내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 왜 나는 아침부터 에너지가 콸콸콸 넘쳐나는 걸까? 이렇게요. 세 번째, 받아들이기. 여러분의 질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들으며 여러분의 장기 기억 장치 속에 저장시킵니다. 네 번째, 행동하기. 이제부터 여러분 각자의 질문들이 마치 이루어진 양 행동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저 내 맘속에 일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될 준비가 끝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미 사실이라고 가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은 질문대로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문형 확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권의 책에서 귀한 인사이트를 가져와 봤고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항상 답을 찾으려고 했었지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공부를 못했거든요. 진짜 70점은 저에게 꿈의 점수였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아, 답을 제대로 구하려면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 문제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어. 네, 이번 영상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마셋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